하필이면 또 쓰레기 더미 위에 이렇게. 잠깐만. 정동필? 아, 이거 진짜 사람이야? 이거 뭐야? 어이! 설마 대선 후보가 죽었다. 일단 옆구리에 칼이 찔려 있고 다량의 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까? 자, 일단 사건 파일. 피해자 정동필, 54세 남성, 절원당 소속, 제27대 대선 후보. 사망 추정 시각 4월 27일 오후 11시에서 4월 28일 오전 2시 사이. 아, 이게 뭔가 굉장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장 후보, 51세 남성, 일원당 출신의 대선 후보. 와크다 특별시 잘살구 국회의원 3선, 와크다 특별시장 역임. 두 분이 거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는데 누가 될지 여론조사에서도 박빙으로 나타났다는. 송 대표, 71세 남성, 절원당 당대표, 경제 전문가 출신이고 와크다 특별시 중앙구 국회의원 6선. 정사모, 51세 여성, 피해자의 아내.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세련그룹 회장. 박보자, 38세 미혼 여성, 일원당 대선 후보 공보 보좌관. 양알바, 27세 남성, 절원당 대통령 선거 유세 도우미. 특이사항, 현란한 춤솜씨를 자랑.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 관계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건 박보자 관님께서 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다른 당 대표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뭐 관련이 아니면 없죠. 아니면 본인의 지지하는 후보님을 당선시키기 오로지, 위해서. 네, 장 후보님을 모시고 의로운 싸움을 해 나갈 뿐. 네. 싸움이란 단어 쓰죠. 싸움이란 단어. 싸움이 실수했습니다. 격해져서 경쟁자를 사실 뭐 제거시킨 건가요? 싸움이랄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뭐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 2차 TV 토론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격이라뇨. 타격이라뇨. 아, 제가 토론을 못 봤는데 토론에서 어떤 일이? 제27대 대선 총 4명의 후보 중 전통적 정치명가 출신의 일원당 장 후보와 자수성가한 최윤서 검사 출신의 절원당 정동필의 경쟁이 치열했다. 선거 초반 장 후보의 지지율이 정동필의 18.6% 앞섰으나 1차 TV 토론에서 정동필의 서민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7.7%로 급격히 좁혀지게 되고 이어진 2차 TV 토론에서도 정동필은 장 후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장 후보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 이후 정동필의 지지율 역전. 하지만 3차 TV 토론에서 한기당의 이경구가 정동필의 세련재분 주식 보유를 폭로하며 정동필은 치명타를 입고 장 후보는 간발의 차로 다시 역전에 성공한다. 이로써 두 후보는 더욱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지만 선거 하루 전 정동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결국 그들의 대결은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 선대에서부터 우리 집안은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면서 살아온 집안이에요. 예. 우리는 상대가 있어야지 싸워서 이기고 뭔가가 됐던 집안이에요. 제가 한때 이런 당에 몸을 담았었는데 그 상대에서 내쳐져서 제가 탈당을 해서 이 정동필 후보와 함께 창단을 했어요. 네, 처지다니요. 제 발로 걸어 나가셨잖아요. 승복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저기 뭐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용의자입니다. 살인 용의자예요. 저는 대선 후보인데요. 대선 후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예, 5% 이상 앞서고 있는 과연 상황에서 내일 모레 뭐 그 의견은 동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우리 사모님이 너무 안 슬퍼하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 그렇게 슬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워낙에 이렇게 일에 치이다 보니까 표정을 좀 포커페이스 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도 이 부군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마음속으로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네, 아. 그렇습니다. 사모님도 좀 의심스러웠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침착했고. 근데 알바가 이게 대선 후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냥 뭐 그 정동필 후보가 쓴 책이었던 가난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책은 굉장히 제가 많이 읽었었는데 저는 그냥 선거 유세 도우미. 선거 유세 때 네.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다고. 붐바 댄스 그걸 굉장히 잘해서 아주머니 호응들이 정말 좋았어요. 사망 추정 시각이 지난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시간에 이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당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그 시간에 그러면 보좌관님께서는 저도 뭐 후보님 모시고 선거 유세 현장 함께 네. 하고 제 기억에 12시부터는 쭉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 우리 정 후보랑 잠깐 좀 볼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 잠깐. 대표님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아니, 그렇게 개인적인 행동하시면 제가 곤란한데. 그 아침에 우리 정 후보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밤에 시간이 되면 잠시 보자 그래가지고 잠시 뵙고 후식. 왔죠. 당대표 저한테 그- 말도 안 하고 뭐 사무실도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10분 거리고 우리 금방 헤어졌어요. 좋습니다. 양알바 씨. 네. 선거 유세 도우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11시까지 뭐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끝나면 정말 뭐 놀 기운도 없어요. 바로 퇴근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디로 돌아가셨나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돌아갔죠. 고시원으로. 네. 일단은 어떤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모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선거를 도와드렸죠.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정말 바빴어요. 정말 바빠서 들어오니까 11시쯤 저희가 되더라고요. 같이 들어왔죠. 선거 유세를 마치고 네네네네. 나서 그리고 두 분이 그 말씀 나누실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얼른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보님이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길래 11시 20분쯤 네, 저도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엔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니 뭐 다 집에서 쉬었어요? 쉬는 게 당연한 시간이에요. 집에서 쉬는 게 당연해요. 아니 너무들 건전하신 거 아닌가요?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네, 하긴 내일이 당장 선거 날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이거 왜 안 치우고 있어? 아유 진짜 아우 허리야. 아유 여보. 어디다가 모셔야지. 어? 이건 뭐야? 과도 같은 거야. 과도? 이거는 칼에 찔려 죽은 겁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이마에도 지금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이런 지금 상처가 하나 보이네요. 뾰족한 걸로 맞았나 본데요? 칼로 찔려 이게 저항을 하다가 자빠진. 부딪히는 적이거든요. 형사님, 이것은 피 아닙니까 이거? 이마의 상처가 이제 이 모서리에 찍혀서 생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 알았다. 밀친 거야. 네. 학. 이 창문에서 밀쳐가지고 무슨 창문에서 밀쳐요. 그럼 여기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떨어진 거죠. 뭐가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 박근영, 박보자. 아니 무슨 소리예요? 박근현 뭐야? 박근효라고 하는 내연녀가 있는 게 의심이 되고요. 왜 자꾸 전화번호 넘기려 그래요? 아니 나 이거 잠깐만, 박보자님이 빨리 다른 문자를 보려고 막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대표님이 계속 이걸 기억합니다. 제가 좀 어디 갔냐고 찾으시는데 어디 없어지셨나 봐요. 개인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의지하는 사람이 나뿐이라. 이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우리 편이야 이 사람? 답장이 하나도 안 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남편이랑 관계가 썩 좋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정동필이 방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사람 말이야 서민 대통령 뭐 어쩌저쩌 이 골프 매트 갖다 놓고 어? 그래서 방 안에서 검소하게 즐겼습니다. 말만 맨날 아유 서민 코스프레 진짜 어? 일단 지지율은 뒤지고 있다 역전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4월 19일에서 21일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선 대표 방을 한번 찾아가 볼까? 근데 송 대표랑은 아까 보니까 막 문자 내용이 막 의심갈 만한 게 없긴 한데. 야, 이건 여기 기군. 어? 2002년 4월 13일 발동동 박이온 2천만 원. 금은 이건 장부 같은데 이게 누구한테 준 건지 누구한테 받은 건지. 아유 이건가 보다. 맞다. 우리를 잘 도와주던 양알바. 정치학개로는 이거 알바라며. 가난해도 성공할 수 있다. 롤모델이었구만. 흑수저에서 금수저 되는. 뭐지? 이게 증거가 필요해서 아버지가 양기사. 내가 봤을 땐 자살을 했어. 양알바 보네요. 중앙지검검찰청. 아, 박보자 이 아가씨도 냉장고에 바카스밖에 없단 말이야. 바카스. 남편도 이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박보자와 그이가 얘는 도대체 어떤 애야? 얘는 뭔가 나는 내 사람이니까 쉽게 의심하면 안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한 게 있고. 출석요구소. 장 후보 아드님의 음주운전 기록도 있었고요. 장 후보님도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뭐 고민 같은 게 뭐 많으면 어떻습니까? 네, 이따 차차 얘기하시죠. 대선의 라이벌 구도 장 후보. 세습 정치의 표본이라 얘가. 가장 최근에 이놈이 뭘 했나. 최근에 기록을 좀 보려고 했는데 없는데? 어떤 문서가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의심이 가는 건 이게 왜 지워졌냐 해서 제가 그 다음에 가본 게 문서 파쇄기예요. 뭐지 이거?
여기 웬 파쇄된 종이가 이게 모든 증거는 인멸된 것에서 나온다. 시험. DNA가 뭐... 저 지금 장 후보가 무슨 숨겨둔 아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그거 거죠? 씨 잘못 뿌렸어 어디다가. 아이고 죄다 무슨 금빛 금장. 재계여풍 시대 세련그룹을 이끄는 정다르크 정사모 대단하신 분이네. 오빠의 빈자리를 채우랴. 결제 서류. 아,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이 C. 사모님 네. 요즘 뭐 고민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보님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죠. 뭔가 인간미 없는 사무적이고 거칠해적인 모습만 남들에게 보여주는. 아 일단은 우리가 다 같이 봤겠지만 우리 그 정 후보 살해 현장을 봤어요. 정 후보의 마지막 숨을 끊어지게 만든 거는 육안상으로는 오른쪽 옆구리에 꽂혀 있는 과도였습니다. 과도에서 느껴지는 거는 우발적인 어떤 거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걸로 많이 후보님 죄송합니다만 과도를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과도를 미리 준비했는데 그렇게 찌른 다음에 죽어 있는 시체에다가 고스란히 꼽아놓고 갔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런 경황도 없었을 뿐더러 시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머리 쪽에 좌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영상. 칼을 뽑아서 그걸 이마에다 대보시면은 다른 흉기가 아니라 그 과도로 1차 가격 후에 2차로 찔렀다라는 것도 아마 나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과도랑 사이즈가 네. 틀리면은 모서리에 모서리 머리 쳐서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 다음에 정 후보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 얘기는 내 입으로 하기가 좀 찝찝했는데 박근영 뭐야? 박근여라는 이름에서 사실 이 그녀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하고 봤는데 낯익은 번호였어. 이거 우리 박보좌. 박보좌. 네. 아, 왜요? 아 번호가 있으니까. 맞네. 우리 박보좌 참 검소하게 살아요. 그리고 참 가정적인 여자입니다. 가족 사진 이렇게 아하. 띄워놓고 그 액자를 열어보면 네. 사진이 2장이 끼어 있습니다. 어머. 그리고 안쪽에 발견하지 못한 사진에는 아버님과 찍은 다정한 사진이 있고 그 사진 뒤쪽에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아빠, 이번 선거만 끝난다면 뭐 이런 다짐의 어떤 문구가 쓰여서 도대체 뭘까? 근데 그 친구가 이번 선거가 돼봤자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친구도 좋은 거겠죠. 근데 그 문장은 더 큰 걸 뭔가 획득할 것 같다라는 식의 문장입니다. 바쁜 스케줄 동안 못 찾아뵌 아버님과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워낙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사모님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곱게 잘하신 사업을 물려받으신 곱게 잘하죠. 선망받는 CEO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몇 배 더 이상으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그 회사를 생각하시는 어떤 그럼요. 제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책상 밑에 부부 10계명이라고 써져 있는 스티커 못 보셨나요? 어떤 거요? 부부 10계명이라고? 10계명이 아니고 9개만 적혀져 있었더라고요. 뒤집어 봤는데 그 뒤에 10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건 계명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뭡니까? 그건 하나의 계약 문장이었어요. 세련그룹의 아주 흠망받는 계열사인 세련제분의 지분 28%를 남편에게
그럼 말씀을 드리자면 세련 제부는 계열사 중에 하나였어요. 계열사 중에 하나고 제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편에게 준 지가 오래됐고 오케이. 그 뭐 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른 박보자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예. 제 후배예요. 학교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선배님을 보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 후배요. 아, 네. 학교 선배인 걸 모르셨던 건가요? 아니 과연 뭐 몰랐을까요? 몰랐던 건 아니고요. 예. 아니 뭐 서로 이 정도의 공인들이 너무 이 급작스러운 상황에 굳이 선후배를 찾는다는 게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선후배라니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앞서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이거 피로회복제 사진인데 정동필 네, 후보님이 의원이, 예. 되게 좋아하던 후보님의 냉장고에서도 발견이 됐고 박보자의 냉장고에서도 발견이 돼서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 뭔가 저를 두고 뭔가 박보자라는 저랑 약간 급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 그리고 제가 박보자의 방에서 찾아낸 서류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장후보님의 아드님이신 장하다 군이 음주 운전을 했었다는 그 사건 기록이 있었고요. 그것도 아십니까? 음주 운전 기록으로 있는데 네. 아드님이 우회전을 상당히 잘해가지고 군복무를 운전병으로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TV 토론회 때 그것 때문에 망신 한번 당하셨죠. 네. 그래서 이 서류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고. 네. 혹시 본인이 그걸 제보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희. 그렇죠. 과연 이 문서가 장훈보님을 위한 문서였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발 앞에 그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문에서 밀쳐가지고 머리가 그 굴릴 모서리에 네. 부딪히고 확인 사살로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생각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범인이었다면은 그 칼을 그냥 꽂아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지문을 그대로 남기고 갔을까요? 분명히 장갑을 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른 분들 방을 다 돌아보고 이러면은 제가 잔수진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처음 제일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던 송 대표님. 사실 너무 흐릿합니다. 그냥 느낌상 붙일게요. 느낌 중요해요. 뭐죠? 송 대표님 방에서 제가 비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아하. 비밀 장부. 네. 여기에 있는 비밀 장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몇 천만 원.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했죠. 아, 누군가에게 돈을 줬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겠거니.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책장에 금고가 3개가 있었는데 네. 한 금고가 돈이 썼어요. 잠겨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 뭉치 2개와 그리고 고급 외제 차량 차키 3대가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기가 많이 끊으시네요. 차키가 많다고 해서 그거를 금고에 넣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보여줘서는 안 되는 키겠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장부에 있던 돈이 누구에게 준 돈이 아닌 받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 대표님을 점점 약간 의심하고 있었을 때 정동필 후보님 방에서요 이 컵이 발견됐는데요. 아하. 안에 누가 봐도 명백한 하얀색 가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약을 타서 정동필 후보를 무기력하게 해서 그다음에 공격을 했다. 근데 박 보자님이 여기서 저는 범인이 아니라고 일단은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하고 싶은 게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가 여기다 약을 탔다면 맛을 보진 않겠죠. 그렇죠. 맛을 보더라고요. 아, 아까 현장 검증할 때요? 송 대표님은 나이가 지금 71살입니다. 무력으로 제압하기 힘드니까 약을 먹여서 힘이 떨어지게 한 다음에 이제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
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90% 이상은 송 대표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먼저 그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있더라고요. 삭제된 파일이 그 최근 문서를 보면은 사퇴서라고 써 있어요. 어허. 내일이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사퇴서를 누가 줬는가?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근데 그거 문서 파쇄기를 봤습니다, 제가. 어디? 힘도 좋으세요. DNA 검사표가 있더라고요. 어허. DNA 검사, 친자. 이거에 대한 결과는 잘 못 봤습니다. 이게 너무 자잘히 쪼개져 있어서 정말 절대철미하십니다. 친자 검사를 한번 했었다는 거예요. 네, 친자 검사로 확인해서 그 문서를 받아보고 파쇄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친자 검사는 왜 하신 거죠? 아, 의문을 좀 풀어주시죠. 숨겨둔 아들. 친자 확인을 왜 했습니까? 라는 말에 친자 확인한 적 없습니다. 이 문서는 뭐죠? 누구와의 그 친자 그거를 확인을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우리 양 씨, 양알바님, 양알바군. 지금 고인이 된 정 대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죠? 네, 좋아했어요. 이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우리 양알바께서 정말 존경을 표하는 그 다이어리를 봤어요, 제가. 사실 그 정동필 후보가 그 저와 똑같이 그 와크다 특별시 단안동에서 출신으로 아주 지금 그 대선 후보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좀 존경했습니다. 네. 가장 존경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침대 밑에서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단단히 고정된 그 함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유서를 봤습니다. 뭔 유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하. 자살하셨나요? 자살하셨나요? 네, 자살했습니다. 무엇이 이 아버님을 이 자살로 인도하게 했습니까? 아마 일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일. 네.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운전기사셨습니다. 아, 운전기사. 예. 누구 밑에서 일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어가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뭐 지금 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으면 뭐 묵비권을 지키셔도 됩니다. 네. 양알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증거들이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양알바 씨, 네. 제가 책장을 뒤지다 보니까 네. 검찰에 제보한 투서가 있으시더라고요. 어허. 네. 아버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알고 보니까 양알바 씨의 아버님 양 기사께서는 고인이 되신 정동필 후보의 운전기사셨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양알바 씨께서 답변을 거부하셨는데 양알바 씨,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비밀의 열쇠를 풀기 위해서 위장 알바를 하신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네, 뭔가 밝히셨나요? 아니, 아직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자, 초반에 저한테 우리 정 사모님께서 공세를 많이 펼쳐주셨는데요. 정 사모님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면 남편의 취향,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남편이 나에게 프로포즈했던 그 정황들을 밑줄을 쳐가면서 외우셨을까요? 쇼윈도 불가 맞죠? 자, 다음으로 다들 보셨겠지만 신용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네, 회사 사정이 얼마나 어렵죠? 요즘 좀 좋지 않은 거 스탠더스의 포어스 지수 CCC면 지금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일단 여러 가지로 정 사모님은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고 심지어 남편이 대선에서 낙마한다면 회사도 끝장나는 위험한 상황에 있으셨다. 네, 이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심증에 불과하죠. 맞아요.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알바님과 제가 발견한 물잔 분명히 정동필 의원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을 겁니다. 무언가에 쫓겼든 협박을 당했든 쓰러지면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후에 2차 가격을 당했죠. 혈흔을 보면 분명히 쓰러진 후에 칼을 맞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마지막 단서. 장갑입니다. 장갑을 찾았습니다. 골프 장갑이 정동필 의원 사무실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분명 지문을 은폐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겠죠. 그렇다면 정 의원 사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 사모님과 우리 송 대표님이시죠. 네. 그렇다면 모든 심증과 증거가 향하고 있는 범인은 바로 우리 정 사모님이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 한 가지만 더 네. 보태도 될까요? 네. 예, 먼저 보태주십시오. 정사모님.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런 표정이죠? 범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힘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자이거나 노인이거나 아직 그렇게 상심할 필요 없습니다. 야, 내가 첫 직감이 맞았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 정 사모님을 향하고 있네요. 아직 여기까지. 장갑 밝힌 거 아니니까요. 찜찜한 걸 좀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양알바가 과연 아버지의 죽음에 접근했는지. 뭐야 이거? 뭐 있어요? 노래 부를 때 신호 무시하고 달릴 것, 제동시 부드럽게. 아, 아버지 다이어리였나 봐요. 운전 수칙이잖아요. 모닝콜 지침, 가자라는 문자가 오면 번개같이 뛰어 올라가야 함. 갑질을 했네. 맞아. 이러니 사람이 살아? 어우. 한건일보 김재부 기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 양알바 아버지가 정동필 비리를 포착한 건 아닌지. 받는이가 받는이가 정동필 의원, 정동필이요? 보낸이가 검찰. 보낸이가 검찰이구나. 아, 그거 봐요. 양알바 보냄, 보냄. 받는이 검찰. 검찰 청. 이거를 검찰이 다시 정동필 의원한테 보냈다는 건 검찰하고도 검은 커넥션이 있었네. 정 의원이. 지나놨지. 이거 자살 사건 이거 수사할 때도 봐주기 논란. 그건 우리끼리 묻어갑시다. 송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혹시 비리를 고발할까 봐 정동필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건 아닐까요? 뭐 이렇게 바깥을 많이 먹는 거야? 하루에 5병을 먹어? 잠을 어떻게 자려고 그러는 거야? 이 피해자의 서랍 안에서 이렇게 서류를 열어봤더니 정 사모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뭔가요? 장흥신 씨 아시죠? 네, 그 사람 왜요? 피해자가 네. 정부 살인 사건에 대한 이 담당 검사였는데요. 대충 보니까는 오빠의 빈자리를 채우랴. 이 정사모님의 이복 오빠를 정사모 씨가 청부해서 살인한 이런 정황으로 보이는데요. 살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그냥 불편할 정도로만 봐달라. 그랬는데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네. 살아는 계시나요? 네, 숨은 쉬고 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데? 차라리 깨끗하게 보내드리세요. 솔직히 남편이랑 관계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빌미로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이걸로 협박해서 그렇습니다. 재벌가와 결혼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뒷 협박으로서- 백그라운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명백해지네요 그러면. 얼마나 싫었을까? 어.
자기 치부를 자꾸 억지로 결혼했으니까. 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그냥 저랑 처음부터 급이 차이 나는 사람이었고 제가 남편으로 받아들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 재벌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뒷 백그라운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지금 일단 정사모가 청부살인했던 그런 기록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거 봐 여기 세련제분이요. 순수제분 인수. 순수제분 왜요? 아까 얘기한 액자를 가서 봐봐. 안에 있는 사진이잖아 그게. 아버지가 그러면 인수를 당하신 거네 회사가? 이걸 봐. 세원세분. 이쪽 집안에 대한 어떤 앙심을 품고 복수심을 키워오면서 정사모의 남편에게 접근을 해서 내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동필 후보와 오고 갔던 게 있었겠죠? 내가 이 정도 도와주는데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겠지 하는 마음. 정동필 후보의 금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러질 거죠. 대박. 왜? 여기서 찾았어. 비밀번호 알면은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는 사람들 비밀번호 어떻게 써?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다이어리에 항상 정동필 본인의 생일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 여기 금고에서 아주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정동필 후보가 발표문을 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모르는 건데? 뭐? 재벌 해체 수준의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합니다. 제가 당선되는 즉시 제 아내가 회장인 세련그룹은 세습 회장 체제가 아닌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재벌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아내를 공약합니다. 치겠다는 거네. 네, 아울러 제가 장인 어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된 세련제분의 지분은 모두 처분해 쌀알 복지 재단을 설립해 모든 기금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이렇게 내걸어서 지지율을 역전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 발표문을 읽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죠? 정사무죠. 그렇죠. 아 사모님 네. 저기서 그냥 사모님을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있어요. 잠깐만. 왜? 나 왜? 좀 왜? 아주 강력한. 저 왜요? 여러분. 분명히 전 정사무는 결백해요. 이걸 봤을 거야. 봤죠? 그러면 정사모가 보고 맥인가? 서로 이렇게 수상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네. 마음껏. 수행된 사람이 이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줄게요. 야, 이거 야, 정동필이가 이거 나보다 진짜 이거 더한 난리 나겠네, 놈이었어. 어차피 개돼지들은 금방 잊는단다. 아, 이런 후보님 뭐야. 오셨다니. 뭐야. 아하. 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핸드북 좀 봐도 될까요? 힘들다고 하고. 이거 아까 우리가 찾은 건가? 여보세요? 이거 뭐죠? 아, 제가 요즘 돌리댐? 잠을 못 자요. 제가 돌리댐? 먹는 겁니다. 제가 먹는 겁니다. 이건 어디 여는 키죠? 그거는 선거 사무실이죠. 선거 사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인물. 네. 거기다 약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리고 이제 힘으로 제압할 수 없으니까 녹네. 녹아요? 녹아요? 아 녹네. 똑같네. 아 녹네.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정동필 씨한테 제가 수면제를 먹였었어요.
먹였어요. 왜 먹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건데 왜 그랬냐면 제가 사무실에 뭘 좀 찾을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발표문이었나요? 발표문이요? 아 여기 아 맞아요. 이거를 찾으러 왔는데 전 이걸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11시에 같이 정 후보님과 사무실로 와서 11시 20분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 컵에다가 수면제를 타놓고 나간 거죠. 마시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우리 장 대표님 장 대표. 아니십니까?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 사람이 정상 같았어요? 정동필 의원 상태가 해롱 막 이러진 않았어요? 너무 정상이었어요. 너무 정상이래 가지고 말도 잘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해나 그냥 확 해가지고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어떤 얘기를 하셨죠? 그게 몇 시였어요? 11시 반. 아무튼 나는 정 후보와 이미 얘기가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혀 상관없이 장 후보님이 굳이 왜 그렇게 위험한 만남을 가지셨을지. 박보자의 컴퓨터가 잠겨 있더라고요. 잠겨 있는데 제가 맨 처음 방에 갔을 때 읽었던 시집이 별의 눈법? 그 부분이 접혀 있더라고요. 뭔가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건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유전자 의뢰를 했던 게 박보자였어요. 박보자야? 박보자가 의뢰를 했었어요. 사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우리 3대째 정치 명문가 자제이신 장 대표님이 친아들이 그러니까 정동필 의원을 만났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헤어졌죠? 그 진정하긴 그걸 갖다 까면 우리 집안의 정치적 계보가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죽였나요? 아니 사퇴. 사퇴하겠다고요? 후보님께서? 정 후보의 조건. 네가 사퇴 안 하면 나 이거 DNA 깐다. 알았어, 내가 사퇴할게. 근데 그러면 박 보자님께서는 장 후보 밑에서 당선이 못 되게 방해 공작을 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정동필 후보를 은밀히 도와왔던 겁니다. 남자친구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 자기를 어쨌든 가능성은 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까 이 아버님께서 순수 재분 박아범 씨 세련 그룹에 인수당했죠. 인수라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강탈이지. 정동필 피해자에 대한 이 접근이 네. 정사모에 대한 어떤 적개심과 복수심의 그런 솔직히 수단이 제가 아니었을까. 나이 많은 정 후보를 왜 사랑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연녀예요. 알았다면 가만뒀을까요? 나는 내 남편한테 별로 그런 사사로운 감정은 없어. 그리고 지금 아까 내 회사도 팔아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바람을 폈는데 그러면 정사모는 이런 내용을 알았겠죠. 회사가 어렵고 난 솔직히 우리 회사에 좋다고 정 후보를 밀었던 건데 뒤에서 뒤통수를 치려는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 시간이 몇 시였죠? 그때가 12시 10분이었어요. 12시 10분이요. 12시 10분이었고 들어왔는데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 잠들었네. 12시 10분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그래서 들어와서 엎드려 있길래 잠들었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뭐요? 전부 다 락을 걸었는데 내가 이 남자를 뭐예요, 뭐 알 턱이 있냐고. 그래서 비밀번호는 못 열었어. 키? 못 열었는데 무슨 키? 그때 밖에서 잠깐만. 잠깐 글자. 밖에 저기네. 저거 창고. 저거 트럭 창고. 일단 창고 열쇠를 알바가 아주 갖고 그냥- 있었는데 잠깐 정마담 장대표님 얘기 좀 끝까지 일단 들어보고 일단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고 뒤지고 있는데 12시 반쯤에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무서우니까 도망쳐서 나왔지. 장 후보님 비밀번호 누를 수 있는 사람 송 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키를 들고 있었잖아요. 난 저는 봤지만 제 난 남편의 키로 비밀번호를 가잖아 몰라요. 키로 띡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일단 좋습니다. 양알바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한번 열어봅시다 일단. 트럭으로 갑시다. 일단 가서 증거를 갖고 다시 만났을 수도 있지만 열리네.
문이 열리네. 알바야 표정이 왜 그러니? 아야 좀 일찍 꺼내지 열쇠를 이제. 들어가 보자. 아하. 이렇게 좁게 만들었어. 좀 입고 좀 넓게 만. 아하. 많이 들어. 오케이. 저 일단 여기 탐정님이 TV 나오는구나. 보시고. 나 정동필은 쓰레기입니다. 아하. 아 이거를 쓰려고 그랬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했었구나. 아. 그러니까 양알바가 이런 동영상을 나 미리 지금 준비해서 소름 돋았어. 밖에서 우동필 의원이 보이나 봐. 곤란하게. 아 이게 마지막 최종 그 명동 유세에서 이걸 틀려고 그랬구나. 대규모 집회에서 그냥. 이걸 치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렇지. 틀 거면 이걸 틀 거였으면 죽일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뭔가 그러면 죽이면 이 영상 그렇지 못 그렇지 트니까. 논리적이야. 그러면 뭔가 우발적으로 아까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으니까 뭔가 자극적인 일이 있었을까? 아 죽여서도 얼굴에 똥칠은 할 수 있지 저걸 틀면. 이 궁금증이 있어. 왜 여기야? 왜 사무실 근처냐? 아니 왜 쓰레기? 그 순간에 보고 좀 소름 돋았었어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 각자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송 대표님이 뭐가 안 나와? 송 대표가 뭐가 안 나와? 나는 털어서 돈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우 여기 가득하네. 가득한 어휴. 내 방에서 나올 건 돈밖에 없어. 어? 검사랑은 뭐야? 검사. 그런 거 하면 돈, 골프 뭐 이런 얘기지. 보고 바로바로 지우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어허. 그 해가 되는 일이 뭐죠? 나 저런 거 돈 받은 거만 이거 이야기하겠다 뭐 하겠다 당대표 쫓아내겠다 나중에 지가 대선 떨어지면 당대표 하겠다. 근데 대박 사건. 왜? 그럼 얘기한 대로 그 차에 옮기고 번개탄 미소도 잊지 말고. 어머. 그래 맞아 빨간색 말티즈 488호. 아무튼 대타롭도록 잘 처리해. 혹시 아버지 누구 핸드폰이에요? 내 핸드폰이. 송 대표 혹시 그럼 아버지 자살로 위장한 게 송 대표. 나는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그럼 얘기한 대로 그 차에 옮기고 번개탄 미소도 잊지 말고. 그래 맞아 빨간색 말티즈 488호. 정 그럼 대표 아버지 죽은 게 목소리지? 그럼 정 대표가 맞는 거네요? 속이 후련해 이제. 지금 너무 연기가 내가 이거를 내가 지금 너무 연기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했는데 이게 물고 들어가면 내 정치 인생 다 끝나요. 골프 백에 돈 나 또 못 받아. 공범이네 공범. 어쨌든 그 현장에서 그러네. 묵인한 거 아니야. 공범이야. 아마도 한건일보 기자한테 비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걸 알고 정동필이 양알바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닐까. 우상을 만들었고 직접 죽이진 않았죠. 정동필 후보를 죽일 동기는 아니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살해의 현장이 크라임씬의 마지막 퍼즐이 그거라면은 그 퍼즐을 끼울 수 있는 거는 사연적인 내용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거란 말이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손에 봐봐. 이거 뭐지? 손끝이 왜 파랗지? 손끝이 파래진 거는 독공? 잠깐만 이게 여기 어디 뭐가 있을 것 같아. 뭐요? 약을 먹였어. 약을 먹이고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뜨린 거에 여기 맞아. 그게 각도상으로 맞고 저 칼은 저 정도의 완력이 있는 사람인 척한 거지. 어떤 그래서 사실 송 대표님도 약간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나는 아니야. 그의 나이가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어요. 71살이라는 나이가. 접수하신 건 그러니까 뭐 문자를 한번 만져봐도 되죠 혹시? 지금 한 번도 몸수리 안 하겠죠? 이거 뭐예요? 뭐죠 이게? 요즘 요즘에 하는 거 봐 요즘. 이게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잠깐만. 진짜. CCTV다. 장씨 선거 날이 좋을 것 같아. 그때처럼 번개처럼 장부는 그날 넘겨줄 테니까
옆자리에 잘 던져놓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장 씨. 누구를 자살로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야, 장 씨를. 장흥신. 장흥신한테 서류를 던져주니까 이게 누구 차의 자살로 블랙박스? 이동.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걸까? 자살로? 근데 송 대표님 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얘 거를 맨날 받아봤지. 뒤치다거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번개탄 얘기 꺼낸 거 보니까 그때 번개처럼. 네. 그때처럼 번개처럼. 그럼 얘기한 대로 그 차에 옮기고 번개탕. 누굴 죽이려고 그랬을까? 장 후보? 장 후보? 나? 나를? 신용평가 특급 C고 자. 마음대로 남편은 나를 죽일 리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아직 이혼 가치가 있거든. 다 팔아보려고 했는데. 아니지. 이제 재벌 개혁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죽으면 재벌 개혁을 쉽게 할 수 있지. 니를 장부를 던져놓고 어디서 옆에? 듣고 난 근데 장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태양병원 장부?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독극물이 단서인데 단순히 수면제 수준이 아닌 모래시계가 계속 걸렸었거든. 너무 안 어울리는 소품이 거기에 있길래 그래서 다른 공간들도 봤어요. 비슷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만 있더라고. 무조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열심히 찾아요. 그 증거를 찾아내서 전원 만장일치로 끝내야 되는 사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열리나? 이 공간에 아니야, 진짜 쓰레기통이야 이거. 포타지움. KCN. 이거 약간 독극물 아니에요? 그 가루인가? 그거다. 불에 탔던 가루. 이거다. 맞아. 이거예요. 저기 들어있는 거 저거야. 모래시계. 모래시계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 똑같지? 아니야? 이거야. 요거 열면 된다. 열 수 있다니까. 안 열리더라고 아까. 아, 저분 핸드폰 어디 있어? 검색 기록 있을 거 아니야 핸드폰에. 탐정님, 정사모 핸드폰 좀 보여주실래요? 그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정사모님 방에서 갖고 온 모래시계죠.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해체하고 있지? 이게 뭐야?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내가 당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 후보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이 그거네. 청산가리. 시아나칼륨. 청산가리. 어디에 나왔어요? 어디서 그게 나왔어요? 인터넷 검색. 여기. 검색하고 이거 나왔어? 내 방에서? 이게 근데 이거랑 똑같다고? 모르지. 먹어보면 알겠지만 응. 죽을 순 없잖아. 응. 아 근데 난 이게 청산가리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누구 거고 여기 거고 검색 기록을 보면 되죠. 처음 검색 안 나와. 아, 그럼 다른 사람 핸드폰을 봐야 되겠는데? 핸드폰 줘봐요. 네? 핸드폰. 자, 핸드폰 다 가지고 오세요, 탐정님. 탐정님. 핸드폰 다 가지고 오세요. 잠시만요. 검색 기록. 탐정님. 핸드폰 다 가지고 오세요. 검색 기록 다 봐야 돼요, 지금. 왜? 뭐 때문에? 왜? 뭐예요? 이거 아 심장아. 이거를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우리 일단 다 모여서 한 명씩 충분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시간 아닌가요? 청산가리야, 청산가리. 정사모님 방에 있었습니다. 정사모가 만약에 이걸 사용해서 살인을 했다면 굳이 이걸 왜 칼로 모래시계에 찔렀을까? 넣어놓을 건데 공공 휴지통에 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굳이 칼로 찔렀을까요? 그러면 송 대표에 관해서 새로 또 발견된 증거 있으신 분?
송 대표님은 뭐 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양알바 씨가 송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차키가 USB라는 걸 발견해서 저희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2가지였어요. 기분도 꿀꿀한데 야 박기사 노래 한번 해봐. 네? 노래요? 죽은 정동필 의원이 운전기사들에게 갑질을 했던 게 네. 우리 양알바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는 것. 네. 그리고 누구를 살해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번개처럼 장부는 그날 넘겨줄 테니까 옆자리에 잘 던져놓고. 그 정황의 주인공이 아마 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번개탄을 이용해서 옆에 장부를 던져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비리 장부로 위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 송 대표님이시죠. 나야 뭐 필이야 공공연하게 아주 많으니까. 그러면 송 대표가 이 피해자를 죽일 만한 동기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건가요? 살해 위협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번개탄으로 자살로 위장하라고 그때처럼 번개처럼. 장흥실한테 지시한 정황이 USB에 나왔잖아요. 그걸 송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고 안 봤을 리는 없죠. 아유 나 이거 어제 받았어. 받고서 안 보셨다고요? 어. 아, 네. 블랙박스를 누가 맨날 이렇게 하루 봐. 불안하면 볼 수도 있죠. 비리 장부가 있는 거는 솔직히 송 대표님 뿐이잖아요, 여기서. 아니 뭐 되게 진짜 억울한 표정인데. 아니 돈은 받았어도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까 어디 노트북에서 봤어요? USB. 두 분이 보고 오세요. 확신을 저희만 보고 가지고 오세요. 포착된 건지. 야, 너 바깥에 왜 이렇게 미지근해? 죄송합니다 의원님.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것처럼 시원해야 된다고. 어? 계속 바카스에 너무 집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눈앞에 딱 그 병들이 보이길래 도대체 바카스가 뭐길래 하고 좀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뚜껑에 좀 약간 흔적이 좀 다른 병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연치 않게 증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뭔데? 지지자들이 바카스를 선물 많이 하는 거 알죠?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뚜껑에도 스티커를 붙였는데 스티커를 제거했더니 이렇게 아 구멍 있네.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이게 정 후보가 마신 후 버린 쓰레기통 안에 있던 바카스 중에 하나거든요. 청산가래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카스병도 나왔고. 그렇다면 이 독이 든 바카스를 누가 이 사람한테 먹게 할 수 있었을까? 자, 정리를 해봐요. 여기에 출입이 자유로우면서 지지자들에게 수시로 이걸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 청산가래 검색어. 근데 왜 찾아본 거예요? 천사가리랑 돈국물.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자살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님은 타이핑을 못 칩니다. 근데 타이핑으로 된 유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조건 조작이 됐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그래서 경찰청이랑 검찰에 계속 보내고. 계속 보냈는데 뭐 연락이 없이 그냥 열받아서 제가 죽였나요? 죽이려고 독극물을 검색을 했죠. 검색만 했습니다. 검색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색만 하고 독극물을 쓰진 않았다. 네, 절대 안 썼어요. 쓰진 않았다. 목격자가 없잖아요. 누가 여기 와서 저거를 주입을 했는지. 근데 일단 이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양알바랑 정사모랑 송 대표예요. 근데 지금 송 대표님한테서는 청산가리와 연관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출입은 가능하지만. 아니 잠깐만 이제는 약간의 동선에 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저 창문에서 제 생각엔 100% 떨어졌어.
독극물에 대한 죽음을 가리기 위해서 칼을 썼다라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확신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이를 숨기기 위해서다. 그렇죠. 물리적인 완력의 힘으로 그를 제압하고 죽였다라는 걸 일부러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니까 저 두 분 중에 양알바가 한 명으로, 제외가 되네요. 저는 좁혀진다고 봐요. 아, 근데 정사모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동필 의원은 이미 독극물을 먹고 잠들어 있고 엎드려서 죽어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던진 게 아니라면 누가 밀 건데 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잠들어 있다는 생각으로 봤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의자에 앉아 있었으니까 저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한 칸까지 옮기는 거에 있어서는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용이했을 것 같네요. 경찰 불러요.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왜 범인이냐에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양알바도 의심스럽고 정사모도 의심스럽고 송 대표도 똑같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들 중에 아닌 이유를 찾아보면 정사모가 굳이 수면제도 쓰고 자양강장제도 써야만 했을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왜 범인은 바카스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카스를 차게 먹는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송 대표는 사실 습관 이런 거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정동필 의원을 잘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아버지의 유품인 다이어리. 내가 바카스 차게 해놓으라고 했지. 저는 그 단서가 계속 마음에. 근데 그 부분은 피해자가 바카스를 좋아하는 거는 바카스를 좋아하는 건 다 알죠. 온 국민이 다 알고. 차게 먹는 습관. 정사모, 송 대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운데로 오시면 돼요. 송 대표, 아시죠?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요? 정동필을 송 사람이라고 대표.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 당신은 정동필을 살해한 범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기를 너무 내가 죽였다 왜? 잘했어. 하도 갑질을 해서 내가 죽였어. 고마워해야 돼. 어르신 욕심 좀 버리세요 이제. 왜 나갔어요? 그 당에 있지 그냥. 방 안에서 편하게 사세요 이제 남은 여생. 아유, 고생하셨어요. 많이 드셨잖아요. 여러분이 놓친 결정적 단서는 바로 진짜 궁금하다 이거. 이 점포가 왜? 저걸 보니 내가 죽인 걸 내가 안 해. 약간 추론을 해본 게 이걸로 피를 맞아. 걸치게끔 그랬어요. 했을 것 같더라고요. 요 사진은 그 정동필 후보 금고 위쪽에서 금고를 한 번 더 봤는데 위쪽에 검정 테이프가 붙여 있더라고요. 이혼녀에다가 전화가를 탔다고? 송 대표가? 송 대표가 우리 아빠 죽였네. 아, 양알바 아버지 자살 아니었어? 내가 죽였어, 내가. 살렸어요. 자살이었어. 자살로 위장한 타살. 육선 국회의원으로 정치계 거물이었던 송 대표. 최연소 검사 출신이었던 정동필은 송 대표의 도움으로 일원당에 입당하며 정치계에 입문했고 송 대표가 저런당을 창당할 때도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저런당에 입당 후 태도가 돌변한 정동필. 송 대표의 비리가 적힌 장부를 빌미로 자신을 도우라며 송 대표를 협박했고 송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도 포기한 채 그저 정동필을 돕는 허울뿐인 당대표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사건 발생 4개월 전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 운전기사가 폭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동필은 급기야 운전기사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자신과 함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있던 송 대표에게 살인에 가담할 것을 강요한다. 어쩔 수 없이 정동필의 지시대로 운전기사를 살해하는 데 동참한 송 대표. 번개탄
점차 정동필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갔는데 대선이 가까워진 어느 날 송 대표는 정동필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고 혼자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동필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보지만 웬일인지 별 반응이 없는 정동필. 불길한 예감에 정동필의 수행 비서를 매수해 정동필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 보는데 이때 듣게 된 충격적 사실. 작시, 선거날이 좋을 것 같아. 응, 그때처럼 번개처럼.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송 대표가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했던 정동필은 대선 날 송 대표를 살해한 후 전 운전기사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로 위장하려고 한 것. 결국 송 대표는 한 발 앞서 정동필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사건 당일 오전 일찍 선거 캠프에 나와 정동필이 자주 마시는 자양강장제에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넣어 유세가 끝난 후 손쉽게 찾아 마실 수 있도록 넣어둔 송 대표. 그날 밤 유세를 마치고 돌아와 퇴근하는 척 선거 캠프를 나섰다가 새벽 1시에 준비해둔 흉기를 챙겨 정동필의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다. 청산가리가 든 자양강장제를 마시고 사망한 정동필을 확인한 후 그가 늘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그의 생일로 설정된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고 그 속에 있던 자신의 비리 장부를 챙긴 후 외부에서 일어난 피습 사건으로 위장하기로 한다. 혈흔이 주변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유세용 점퍼를 창틀에 깔아두고 준비한 흉기로 사체의 옆구리를 찌른 다음 사체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는 송 대표. 피 묻은 유세 점퍼는 깨끗이 빨아 원래 있던 자리에 걸어두고 선거 캠프를 빠져나와 지하철역 광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청산가리 병을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범행이 완벽히 은폐되리라 믿었다.